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산업 문화에서의 지속 가능한 문화로의 전환, 어, 독일 헤르네시의 플로트만 할렌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자, 이 텍스트 오늘 남은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텍스트 144쪽인데 이 원래 예전에 이 하이니히 플로트만이 천공기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플로트만을 할렌 문화센터로 이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원래 독일어로 할렌 하면 이게 뭐 강당 또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트만에다가 할렌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센터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과정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하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이 3차 산업보다는 1, 2차 산업, 그 주로 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환경 파괴적인 그런 산업이 중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광산업을 그래도 현대화하려고 주도한 게 이제 헤르네 시민들인데 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어쨌든 제공해주고 복지에 어쨌든 그 헤르네 시민들의 복지에 기여했던 그런 기계 제작 공장이었습니다. 하이니히 플로트만 기업이. 그래서 보훔과 경제 지역인 헤르네시에 세워진 광산업을 위한 천공기 생산 공장이었는데 처음엔 보훔에 공장이 있었지만 나중에 불이 나서 이제 이 공장이 소실되니까 이 네네, 가족 기업, 우리처럼,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가족이 주로 이제 자녀, 이제 아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족 기업을 물려받은 이 플로트만이 1902년에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풀밭이고 교통 요충지이면서 철도가 다니는 그 지역의 공장지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예전에는 이 철도로 이제 수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송수단인 선로가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소음 공장에서의 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적어야 되고 하니까 이 지역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명의 노동자와 함께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회사가 확대되면서 종업원 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림에도 나오죠. 플로트만 할렌 로고입니다. 회사 로고고 하이니히 플로트만 기업의 성문. 저번에 제가 이제 짧은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줄 때 요 상징물이 있었죠. 이 기업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하이니히 플로트만이 계획했던 이 기업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체코의 프라하나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뭐 멕시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부르크 이런 곳에 지사를 둘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네시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 천공계의 도시다 이렇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천공기 생산량이 더 많이 증가해서 여기 본사 공장에만 해도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니히 플로트만의 가족들과 직원이 1931년부터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즉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치당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이 나치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히틀러가 집권했고 히틀러의 명령을 받는 뭐 히틀러의 눈밖에 나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나치와 가까웠던 이 하이니히 플로트만이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한 시기죠. 1933년에 이 보쿰의 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돼 가지고 35년에는 베른의 이 시로부터 명예 시민으로
나이가 60세 때인데 명예 시민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히 플로트만은 이 히틀러에 이어서 헤르네시의 두 번째 명예 시민이 되는데 그 이후에 회사가 계속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지역이 전쟁 동안에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고 한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건축물이 훼손되어서 중단된 건 아니고 이 하이니히 플로트만이 사망했기 때문에 한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 사업을 이제 압축기 생산으로 확대해서 재가동을 했지만 경제 위기와 에너지 전환, 저번에 얘기했죠. 이제는 석탄보다는 석유로 이제 에너지가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때문에 이제 유지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 하이니히 플로트만 기업이 1983년에 헤르네시의 바우카우어 거리로 축소해가지고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하이니히 플로트만이 택했던 이 부지에는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건축물만 이제 남아있는 폐가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980년에 이 헤르네시 위원회가 이 헤르네시의 고유한 이 건축물, 유겐트 슈틸이었죠. 청년파 양식, 유겐트 슈틸. 독일어로 유겐트 하면 이제 청년 이런 뜻이고, 슈틸 하면 양식입니다. 건축물 양식 뭐 할 때. 이 유겐트 슈틸의 건축물과 1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부지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헤르네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건물을 해체하고 여기에 250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아직 이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결의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문화운동가들과 문화예술가들 그리고 역사가들을 비롯해서 이 많은 시민들이 이 해체에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헤르네시가 이 건물을 이제 해체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하게도 이 중앙 건물이 해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독일의 다른 주인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주의 도시발전부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해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기념물 보호청이 이 유겐트 슈틸 청년파 양식의 이 건축물을 루르 지역의 기념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만 기업이 1908년 중앙건물 설립 당시에는 이미 생산 과정 측면에서도 혹은 건축 역사적 측면에서도 이 진보적인 기업으로 평가되었죠. 그 이유는 방금 말했던 그 유겐트 슈틸 청년파 양식의 이런 건물이 또 작업장도 굉장히 컸고 그 당시에만 해도 보기 드물 정도로 어쨌든 기술적으로 발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위생시설이나 식당도 갖추고 있었고, 다른 공장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할 때 여기 노동자들은 다른 공장들하고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서 9시간만 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 하이니히 플로트만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에 협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기업 초창기에는 9시간 근무라든지 영국식 노동시간도 받아들이고 위생시설도 잘 갖추고 식당도 갖추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고려한, 그 당시 상황에서 고려하면은 선진적인 기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만 가족이 1967년에 이 헤르네시에 기증했던 이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역사적 기념비인 이 유겐트 슈틸 양식의 이 성문이 스렝케데 성의 중앙정원에 있다가 2010년에는 공장지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플로트만 건축물이 문화센터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문화적 또 건축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체되지 않고 나중에 문화센터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러한 가치를 시민들이 잘 알았고 또 시민들이 해체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가 어쨌든 화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술센터로 이제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헤르네 시위원회가 1985년에 이 블로트만의 이 건축물을 그 당시 독일 마르크화로 340만 마르크를 투자해 가지고 그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이제 리모델링 할 것을 결의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도시 발전 부서 그리고 헤르네시의 발전 부서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 건축물이 여러 공간들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시와 문화 공간, 또 만남의 공간, 어떤 그룹별 공간, 식당, 또 연극을 할 수 있는 공간, 위생시설 공간, 또 뭐 체육시설, 게임할 수 있는 이런 멀티 공간이라든지 또 탈의실, 위생시설 이런 걸 모두 갖추고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6년에 이 블로트만 할렘 문화센터의 개장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 형태의 이제 축제가 개최되었고, 그 지역 예술가 작품으로 구성된 개장 축하 전시회에 조각 전시회 이게 이제 또 같이 열렸습니다. 또 그 당시 미국의 트럼본 연주자 레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또 펑크 재즈 콘서트도 열고 어쨌든 풍성하게 이제 기도를 해서 개장 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래서 이 헤르네시를 비롯한 근처 도시 내에 이 블로트만 할렘 문화센터만큼 이렇게 큰 전시 공간을 가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1986년 이후에 1986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입니다. 제가 86학번이거든요. 1986년이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네요. 1986년 이후에 해마다 이 전시회나 다양한 공연들이 이제 그때부터 쭉 개최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 이후에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죠. 그 이후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첫 문화의 날 행사가 여기서 개최됐습니다. 명칭이 그 당시 광산에서의 문화, 쿨투어 포 오르트, 광산에서의 문화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28명의 예술가들이 이 지역에서 그 당시 루르 지역과 옛날 그 광산업 했던 그런 과거의 공업지대를 상기시키는 그런 조각이나 그림이나 사진 전시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이 전시회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블로트만 할렘 문화센터 실내 공간의 작품들이 이런 공간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전시되는 작품은 과거를 재현하거나 과거를 재해석해서 그 공간의 의미를 되살려내야 한다는 게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지금은 폐허가 된 그 공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가 여기 누가 이름이 나오죠. 베르너 틸이라는 사람은 흑백 사진을 통해서 옛날 그 오래된 공장에 더러운 흔적, 방치되었던 흔적을 세밀하게 되살려냈고, 또 화가는 잉크리트 베크라는 화가는 그 더럽고 훼손된 시설 대신에 새롭게 단장된 산업시설을 그림으로, 즉 칼라로, 그죠? 깨끗한 색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진사 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틸이 과거의 공간의 이미지를 재현했다면 반면에 이 화가인 잉그리트 베크는 이 산업시설이 가진 미학적 측면, 기계적인 미학과 산업시설의 미래상 이런 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화센터의 어떤 설립의 의미를 살렸다는 거죠. 이 외에도 1997년에는 보면은 또 뭐 탄생 10주년을 맞아서 카바레나 연극, 콘서트, 무용극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또 1994년에는 사망한 헤르넷의 유명 배우이자 카바레 예술가였던 위르겐 폰 망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헤게트마이어 유산이라는 국제 연극 경연대회가 또 만들어졌고, 어쨌든 이 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이 센터에서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또 참여해서 거기에 뭐 관람도 하지만 자기들이 또 아마추어 예술가들도 자기 작품을 전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또 뭡니까, 녹지지대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했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문화센터의 조각공원이 있는데, 루르 예술박물관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포함되면서 매달 첫 일요일에 예술가들이 직접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는 무료 관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또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쪽에도 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여러분 텍스트 149쪽에 나오죠. 그래서 2006년에 하우스 극단 석탄단지를 프랑크 헤르네라는 감독하고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가브리엘레 클로케라는 분이 이끌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두 감독이 10대, 20대 관객층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극을 무대에 올리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플랫폼, 룸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10대, 20대가 좋아하는 클럽 행사라든지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 극단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런 석탄단지 극단뿐만 아니고 이 할렘 문화센터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모바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한 거죠. 이런 게 참 보면은 어쨌든 미래까지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게 참 저는 독일인들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의 역사에서 어두운 측면도 있고, 과거사에서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자기들이 반성하는 그런 과거사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죠? 미래까지 생각하고, 또 자연 친화적인 민족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보면은 에너지 절약도 그렇고, 에너지도 보면은 이제 원자력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뭐 태양 에너지나 자연에서, 그죠? 빗물이라든지 강이나 풍력 이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도시 전체가 프라이브르크처럼 친환경 도시인 그런 도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세계의 거의 많은 국가가 독일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처럼 뭐 엘니뇨라든지 이런 자연 파괴 현상, 자연이 오염돼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독일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협력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럽연합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제품을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문화센터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어쨌든 이 할렘 문화센터가 이렇게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준비한 걸 잠깐 볼까요? 그러면
얘기할 때 이해라는 이런 문화센터가 생기는 장점이 청소년들이 뭐 마약이든 뭐 어쨌든 비행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어디 갈 데가 없고, 특히 가난한 집의 청소년들은, 그죠? 비행 청소년으로 연락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면은 그런 비행 활동도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Vergnügen, euch durch unsere Show zu führen. Show von Ratzfatz!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11년에 Is your video sound like? Go to our Staring at the crowd, moments passing by, knowing that we're not supposed to say goodbye. When we're screaming loud, we're feeling so right. Everything is worth it for one night. We believe in life. We believe in life. We believe in life. When everything is worth it for one night. We believe in life. We believe in life. We believe in life. When everything is worth it for one night. Never giving up, never giving up. Never giving up, never giving up. Never giving up, never giving up. Playing on the right side, looking in the cold light. Blood is in a flaming town for the eyes till it can't repeat. Working on the right side. 자, 다음에 또 뭐
Jetzt erstmal noch. Ich muss mal gucken, ob ich aussprechen kann, was er für Sie damit gemacht hat. Einmal Serie, richtig? Das Mädchen. Und Serie. Okay, ich lerne das noch. Und das zweite, Seele. Johnny. Also, einmal wieder dieser wunderbare musikalischer Begleiter, Silber. Dankeschön. 이런 공연은 이제 물론 아마추어입니다. 외국인 이민자들이 그 나라의 또 노래를 들려주고 이런 것도 이제 미국적인 이런 기회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지만 일단 우리가 남은 텍스트마저 보고 또 시간이 나면 나중에 영상 남은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결론 앞에 3-3입니다. 본론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 플로트만 할렘 문화센터의 사회 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어떤 기여, 기대 효과가 이제 영향력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계도 있겠죠. 한계점이나 뭐 좀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할렘 문화센터는 뭐 알다시피 원래 탄광도시였던 헤르네를 생태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즉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포 상태로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발전은 유지하되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죠? 지속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미래 세대까지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정리하면은 한 7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헤르네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천공기 생산으로 이 헤르네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이 플로트만 공장이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이제는 여가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예전에는 오직 일밖에 몰랐던, 이런 노동밖에 몰랐던 주민들이 이제는 이 센터에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기고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무명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마추어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헤르네시를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토대까지도 마련을 해줬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이나 서커스 이런 프로그램과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안내잡이 역할을 또 해줬다는 거. 그래서 아까 10대, 20대에게 그 하우스 극단이 석탄단지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극단을 개방했다는 거 얘기했죠. 석탄단지라는 게 이제 연극 극단 이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만남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은 방황할 수 있거든요. 부자들 말고 가난한 집의 청소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뭐 이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그 비행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줄 수도 있으면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를 했다는 거. 이게 저는 사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내외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 관광객들이 이 할렘 문화센터를 방문함으로써 그 지역의 숙박업이나 요식업 업계에 식당한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지역 경제에 공헌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두를 위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장소가 이제 되었으니까 이 할렘 문화센터 이용이 대부분 무료라고 했죠. 또 학생이나 실업자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공연 입장료는 무료거나 아니면 돈을 받더라도 뭐 2유로나 3유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문화센터 안과 밖에 공원이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 독일 자연보호연맹과 이제 협력해서 생태 교육도 또 실시하고, 그러니까 헤르네 지역의 생태계 유지에도 공헌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다양한 역할과 또 사회적 기여를 함으로써 이 할렘 문화센터가 이 루르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던 이 헤르네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뭐 이 유겐스 스틸 양식의 이 건물을 개조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관에 난방 시설을 설치 못해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모르겠어요. 가장 최근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갖춰지지 않아서 겨울에는 조금 활동하기에 좀 추웠겠죠. 아무래도 난방 시설이 없으니까. 그죠? 물론 여름에는 또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한계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구기 종목 운동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경우가 있었답니다. 뭐 이런 것도 재원 문제인데, 그죠? 모든 걸 대부분 무료로 하든지 아주 저렴하게 받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갖추려면 재정적으로 또 지원이 또 있어야 되죠. 이런 것만 약간의 단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장점이 훨씬 많았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 한 7가지 봤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1, 2차 산업 때 그런 공장 지역이나 아니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면서 우리가 초등학교라든지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럼 그런 시설을 좀 잘 활용해서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이런 걸로 하고, 뭐 커피점 이런 것만 자꾸 만들 게 아니고, 그죠? 물론 그건 상업적인 측면이 또 강하지만,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건물은 절대로 해체하지 말고 그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오늘날의 현재에 맞게 좀 내용도 알차게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문화센터로 재탄생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한 이유는 우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앞으로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이런 분야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34분이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준비했던 영상 하나 남은 거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선전이죠? 유튜브가 선전을 하니까 잠깐만 지나가면 됩니다. 헤르네시죠?
활동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나오고 지금도 익숙히 하면 안 돼. 지금은 물론 당연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도움이 되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고 있죠. Dann haben Sie heute brav daneben geschickt. Heute lautet das Motto nämlich jetzt noch auf Klassenarbeit. Also das heißt bei uns, das ist eine Mischung jetzt aus Deutsch und Englisch. Ja, hast heute wieder lecker gekocht? Ja. Was gibt's heute Abend Schönes? Hähnchenbrust geschnetzeltes mit Ananas und Sahnesoße. Ah, wunderbar, das hört sich gut. Darf ich mich äußerst glücklich schätzen, Ihnen einen Mann vorstellen zu dürfen, dessen vielfältige Profession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위들도 하고 하는 좀 뒤에 말인데 Ich mache das vielleicht einmal kurz vor. Die Gummihandschuhe sind nur für Leute, die sich die Hände nicht schützen. 모든 특징 Ja, dafür bekommst du jetzt Geld. Ja. Ich weiß auch nicht, wie ich das gemacht habe. Ich komme vom Hip-Hop. Das war noch ein super Genre. 그래서 독일에는 예전부터 이런 행위 예술 이런 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또 그런 것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데, 자 우리가 텍스트 마지막에 물론 그 나가는 말 해서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본론을 요약한 내용이고 해서 제가 따로 안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과거에 천공기를 생산하면서 이 헤르네시의 경제와 복지를 책임졌던 이
플로트만 공장이 이렇게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문화센터로 전환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노동만을 알고 있었던 이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어쨌든 선사했고, 또 경제도 지역 경제도 많이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또 녹지도 조성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석탄 채취 때문에 정말 이 오염이 심했던 대기질이 안 좋았던 그런 곳이 청정지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지역 전체가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 되었으니까 이거야말로 아까 텍스트 초반에 나왔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 슬로건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생태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죠?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문화센터로 할렘 문화센터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런 사례를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 문화에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 바람은.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41분이네요. 자,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